막 2심 실형받은 사람까지 정당하면서 국회 안으로 달콤한 면책 특권을 누리겠다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쾌함과 부조리함을 느끼실까. 근본적으로는 국회 잘못이긴 하지만 법무부도 이런 정부 입법을 발의하면서 좀 논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그 모두 발언에 보니까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삶, 뭐 여러 가지 걸 드러내셔야 되니까 뭐 불편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한 이제 배우자 증여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처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증여세랑 관련된 뭐 과태료 내시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해서 재산을 증식시켜드는 과정에서 이 증여세 문제가 과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뭐 그거는 이제 불찰이 맞죠, 그렇죠? 네. 자, 관련해서 현안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제 검찰, 사법부, 정치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정치인들의 출마 문제입니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이 정당 만든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2심까지 유죄 판결, 실형 선고 받은 분, 또 재판 중이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도 부끄럽지만 뭐 1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이시긴 하지만 검찰에 계실 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실 때 이 선거를 나간다, 출마를 준비한다 그러면 수사에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인데 자꾸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출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익 때문에 못 나간다, 출마 이후에 나가겠다, 뭐 이런 답변을 주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은 좀 마련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 입법을 좀 정부 입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공평한 거잖아요. 네? 조정훈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후보자석 지금 마이크 상태가 교체를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아유, 후보자께서 핸드 마이크로 지금 진행이 되나? 지금 수리가 안 되나요? 오랜만에 상임이라니까. 일단 후보자님 핸드 마이크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수리하는 동안에. 예. 자, 뭐야? 조정훈 의원님 시작하시죠.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끊겨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은 동일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선거 관련된 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 이건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특정 의원은 지금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누렸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나쁜 질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정의를 피해간 거니까. 이거는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임기가 뭐 1년, 2년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슨 레거시를 남기실지, 박성재 장관 때 한 게 뭔지 결국 한두 개일 겁니다. 이게 뭔지 중에 이걸 하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2심 실형받은 사람까지 정당하면서 국회 안으로 달콤한 면책 특권을 누리겠다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쾌함과 부조리함을 느끼실까.
근본적으로는 국회 잘못이긴 하지만 법무부도 이런 정부 입법을 발의하면서 좀 논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제가 이거는 서면 질의도 했고 또 그 모두 발언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할 의사가 확실하신 거죠?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도 역시 또 여러 국민들께서도 이런 제도의 도입에 공감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형 제도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사형 제도가 폐지된 대안으로 이걸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형제도 폐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건으로 보고 예. 사형 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이슈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이민청입니다. 네, 그 제가 꽤 눈여겨 본 게 우리 모두 발언에서도 꽤 길게 이민 제도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익을 우선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부터 이민 정책 얘기를 했는데 그 일단 큰 틀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외국의 노동 인력이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거하고 그 사람들을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는 이민으로 받아들인 건 다른 이슈다.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 차이는 이해하고 계시죠? 예. 네, 그거 분명해 주시고요. 그로 인한 복지나 다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미 이민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미리 좀 연구를 해서 대비하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민청 현판식 다는 걸 넘어서 좀 정책을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노동부하고 이 외국인 노동자 비자 이 업무 분담 이 문제를 좀 꼭 좀 한번 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불법 체류자가 가장 양성되는 게 지금 E9인 비자인데요. 제가 법사위 하면서 비자 종류를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잘 모르실 텐데 이 법무부하고 노동부하고 이 비자 발급하는 거 지금 지자체까지 비자 발급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유념하겠습니다.